아, 가끔 이게 녹화할 때 소리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항상 시작할 때 소리 한 번씩 들어가나 확인을 해요. 자, 그럼 유형 2번까지 봤고요. 이제 유형 3번으로 갑시다. 자, 극한의 성질. 극한의 성질은 뭐 교육과정에서 명백하게 제시하고 있는 얘기들이고요. 수렴하면 따로 계산 가능하다. 그리고 치환 논리를 좀 덧대서 문제 푸는 거를 생각을 좀 해줘야 돼요. 뭐 일단 14번, 15번 이런 것들은 무난한데 14번은 나중에 한번 숙제로 풀기 바라고요. 15번을 한 번만 설명해 볼게요. 솔직히 말해서 이것도 푸는데 지장은 없을 건데 엄밀한 표현 방식을 좀 보기 위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얘는 EFX 플러스 GX. 이게 지금 8로 나온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X가 2로 갈 때 GX 값은 얼마로 수렴하느냐? 솔직히 fx가 1로 수렴을 해요. 그럼 fx가 1로 수렴하고 통째로가 8로 수렴하는데 gx가 수렴을 안 할 리가 없기는 해요. 그쵸? 그럼 어차피 얘는 2로 가니까 얘는 6으로 가겠네. 그럼 그냥 답이 6이다. 그쵸? 이렇게 풀어서 답 3번. 맞아요. 절대 틀릴 리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푸는 거는 이제 그냥 문제풀이를 위한 것만인 거고, 만약에 정확하게 논술에서 쓴다. 만약에 논술에 이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얘가 2니까 얘가 6일 수밖에 없지 않냐? 6 이렇게 쓰면은 점수 반토막 납니다. 진짜로 반토막 나요. 그렇게 하면은. 왜? GX가 수렴한다라는 걸 명백하게 증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서 쓰는 것뿐인 거지 엄밀한 증명으로 들어가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GX가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되냐? 아까 얘기했지만 얘가 수렴하는 걸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 리미트 따로 계산하면 안 돼요. 괜찮죠? fx는 수렴하는 걸 아는데 gx가 수렴하는 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니 8이니까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우리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은 얘가 수렴하는 사실을 못 쓰니까 어떻게 하냐? 통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통으로 그냥 8인 거니까 이거 통으로 써야 돼요. 리미트 분배 따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hx라고 한번 치환해 봅시다. 이거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지금 이 문제는 간단하니까 이걸 안 하고도 답이 나오는데 고난이도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치환 안 하면은 아예 접근이 안 되는 경우들이 조금 있어요. 뭐 물론 그 안에서도 처리하는 방법들은 쉽게 처리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표준풀이 이걸 알면은 무조건 다 풀어요. 무조건 아무리 어려워도 다 풀어요. 그리고 그 일반적인 풀이 안에서 그 케이스마다 얘는 이렇게 하면 좀 더 빨라지더라. 그런 다양한 해석들을 그때그때 써주는 게 이제 최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길인 거고요. 자, 그럼 이렇게 치환하면은 식이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일단 치환식. 그렇죠. hx는 efx 플러스 gx더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 너무 당연한 식이에요. x가 2로 갈 때 hx는 8로 수렴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fx의 수렴값과 hx의 수렴값을 알아요. 근데 우리는 gx를 몰라요. 그렇죠. 자, 그럼 gx를 봅시다. 그럼 gx를 모르니까 gx만 남겨놓으면 돼요. hx 빼기 efx. 괜찮죠? 넘기는 건 상관없어요. 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넘기는 거는 안 되는 거 아닌가? 극한에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상관없어요. 이거는 치환한 식 안에서의 식변형이라서 이건 극한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식변형이에요. 괜찮죠? 무조건 가능합니다. 이거는. 자, 그럼 이 안에서 양변의 극한을 씌우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똑같은 식인데 똑같은 식에 똑같은 처리를 하는 거라서 얘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 극한을 씌우는 거는. 극한 안에서 식을 변형하는 건 문제가 되는데 변형된 시간에서 극한 씌우는 거니까 상관이 없다. 근데 fx도 수렴하고 hx도 수렴하고 둘 다 수렴하잖아요. 둘 다 수렴하니까 얘는 이제 따로 계산해도 되네. 그렇죠? 얘는 따로 계산해도 됩니다. 개수는 어차피 앞으로 빼내도 되고요. 그럼 얘는 지금 8로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고 얘는 1로 수렴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6이네. 그래서 gx가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괜찮죠? 이렇게 gx가 수렴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따로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논술에서 점수 반토막 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거 아니면 이거 절대로 따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증명 따로 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아니 어차피 GX가 수렴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도 일단 치환해서 들어가야지 볼 수 있는 건데, 아니 그냥 이대로 그냥 끝내면 되지 굳이 치환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 상태에서 6이다 라고 해서 끝내주면 됩니다. 이게 엄밀한 풀이에요. 엄밀한 풀이. 자, 어려운 것들도 다 그렇게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18번 요거 하나 직접 풀어봅시다. 이게 그 1단원이 되게 얇죠. 80문제. 되게 얇아요. 근데 내가 얇게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솔직히 일반적인 기출문제집 보면 다 두께가 어마어마합니다. 못 들고 다녀요. 근데 되게 압축해놨죠. 그래서 줄 간격이 너무 좁아요. 문제 쓸 공간은 별로 없어요. 일부러 압축해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일부러. 다 빼곡빼곡하게. 그러니까 얘를 나중에 다 풀고 나면은 모음집으로 모아서 새 걸로 줄 건데, 제본 좀 떠서 줄 건데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요. 통째로 놓고 본다면은. 그래서 그걸로 봤을 때 들고 다니기에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얘 자체를 그냥 바이블처럼 쓰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자란 거는 덧대서 이 문제는 여기 사이에 껴놓으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자, 다시 한번. 리미트가 따로 계산이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통으로 보면 됩니다. 극한 자체는 모르겠으면 그냥 통으로 보면 돼요. 자, 쉽게 말하면은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1은 2로 가는데 fx는 수렴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물론 2분의 1로 수렴하겠죠. 안 그러면 절대로 1이 안 나올 테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는 아직 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째로 치환해서 보면 돼요. 통째로.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2분의 1로 그냥 문제 풀면 돼요. 나중에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 딱 보자마자 1초 만에 그냥 2분의 3 나오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할 일이고, 일단 제대로 된 걸 정리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아무리 어려워도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치환해놓고 나면은 x 플러스 1 곱하기 fx는 gx. 그러니까 fx는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증명이 안 된 상태니까 x 플러스 1만 대상으로 남겨놓자라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지금 우변에 있는 게 전부 다 수렴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는 따로 계산이 어차피 가능해요. 그 다음에 통째로 x가 1로 갈 때 gx 자체가 1로 수렴하는구나, 그래놓고 이제 문제 풀자라는 거예요. 지금 fx가 문제가 되니까 갖다가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 똑같이 여기다가 x의 2를 극한 보내보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겠고, 자, 얘는 어차피 우리가 분모 따로 계산, 분자 따로 계산 가능해요. 왜? 분모 분자 둘 다 수렴하니까. 더군다나 분자 자체가 분모 자체가 0이 아니라서 이 4번이야 4번. 따로 계산, 따로 계산. 그래서 분모는 2로 수렴하고 분자는 1로 수렴하더라. 그래서 fx의 극한값이 2분의 1로 수렴하는구나. 증명이 됐어요. 그렇죠? 증명이 됐으니까 얘네 둘은 이제 따로 계산해도 되는 거예요. 따로 계산해도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이런 fx가 수렴값이 안 나오고 발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fx 대신 갖다가 x 플러스 1분의 gx로 바꿔 넣어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수렴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뭐 답 자체는 뭐 2분의 3이니까 전혀 문제 안 되겠죠. 방금 얘기한 거는 요거예요. 따로 계산이 만약에 안 되는 거, fx가 만약에 발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더라도 fx가 발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fx 대신에 x 플러스 1분의 gx로 집어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얘가 발산하는 경우는 이쪽에서 알아서 처리되는 경우가 나올 거예요. 이 안에서 처리되는 게 통째로 해서 나오는 것들이.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뭐 그냥 바로 정리가 다 되죠. gx는 어차피 1로 가고 2 되고 3 되고. 그래서 2분의 3인 걸로 봐주면 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좀 쉬운 문제니까 충분히 그냥 풀 수도 있기는 해요. 빠른 풀이는 나중에 꼭 써보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된 친구들은 21번으로 가볼게요. 걔는 hx로 안 써도 상관없어요. fx가 문제인 거니까. 그쵸? 얘는 지금 fx가 2분의 1로 수렴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로 수렴하는 거고 얘는 3으로 수렴하는 거지. 그래서 따로 계산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3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 들어. 그래서 20 뺐으니까 답이 30이야. 오케이, 괜찮을까? 자, 되는 친구는 그대로 풀고요. 안 되는 친구는 힌트 하나만 갈게요. gx는 발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gx 극한에 대한 거는. 극한 값이 나오진 않지만. 근데 fx는 아예 안 돼요. 뭐 물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gx가 무한대로 가니까 fx가 무한대로 안 가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아니면 절대 수렴을 안 하죠. 얘가 만약에 한 3 같은 걸로 수렴했다. 3에서 무한대 빼면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그렇죠? 아, 그럼 fx가 무한대로 가겠네. 그럼 뭐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분의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어떻게 계산하지?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면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지금 gx는 극한을 표현한 게 있어요. 근데 fx는 극한 표현이 안 돼요. 무한대로 가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통째로가 1로 수렴한다는 그 사실 자체를 써주는 게 좋아요. 통째로가 1로 수렴한다. 이 엄청난 정보야 이게. 통째로가 1로 수렴한다. 그래서 요거를 치환해서 들어가주면 이제 관계식이 두 개가 생기겠죠. 얘가 hx, 그 다음에 x가 1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hx는 지금 1로 수렴한다 라는 사실 자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f는 어디로 가는지 검증이 안 된 상태니까 h가 1로 가고 g가 무한대로 간다라는 이 두 개만 가지고 정리해보자. f를 갖다가 싹 다 바꾸는 거예요. g랑 h로. f를 갖다가 싹 다 바꿔놓으면은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저 작년 이건 작년이 아니구나. 재작년 4월에 나온 거.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보여줍니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지금은 솔직히 수능에선 이런 문제가 나올 자리가 사실 없기는 해요. 워낙에 어렵고 중요한 것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얘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닌데 너무 근간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너무 극한의 근간에 해당하는 문제니까 이런 것까지 들어갈 자리가 사실 없어요. 그렇지만 얼마나 중요하면 이 근간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등장을 하죠. 교육청에서. 자, 공식적인 기출문제인 교육청 평가원 수능 이것만 마스터해도 됩니다. 교육청 엄밀한 교과과정상 공식 모의고사들. 공간 너무 좁지. 자, 그러면은 헷갈리는 친구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 줄만 좀 더 가볼게요. 지금 다시 한번 뭐랑 뭐를 가지고 푼다고요? hx의 극한과 gx의 극한 가지고 풀 거예요. f는 어떻게 가는지 증명하지 않으면 못해요. 뭐 물론 우리가 fx가 무한대로 간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fx가 무한대로 간다라는 걸 우리가 쓸 수는 없어요. 이것도 증명하고 써야 돼요. 원래 쓰려면. 그리고 막상 무한대로 간다라는 걸 증명해놓고 보더라도 솔직히 답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냐면 두 개만 가지고 정리하자. f를 가지고 전부 다 g랑 h로 나타내자. 2fx는 3gx 플러스 hx로 바꿔 쓰자 하는 거예요. 다 바꿔 쓰자. 그러면은 fx는 2분의 3gx 플러스 hx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괜찮죠? 다 바꿔 써놓으면. 그래서 요걸 갖다가 바꿔 넣어주면은 리미트 x는 일단은 좀 뺄게요. 왜 빼냐면은 직관적으로 보는 눈이 조금 흐려지니까 x 쓰다가. 그래서 그냥 보기 편하게 f를 갖다가 이걸로 다 바꿀 겁니다. 3 곱하기 fx 대신에 2분의 3g 플러스 h 빼기 g 분의 4 곱하기 2분의 3g 플러스 h 플러스 g. 이렇게 해놓으면 g랑 h밖에 없어요. 근데 g는 무한대로 가고 h는 1로 가요. 그럼 g 앞에서 h는 그러면 h는 미안, 갑자기 이상한 생각. g 앞에서 h는 미소하죠? 무시할 수 있죠? 고양이는 얼마나 센 거지? 미안해. 그죠? G 앞에서는 H는 굉장히 미소한 애기 때문에 H를 무시하는 걸로 봐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G만 가지고 풀면 되죠. G판이네. 미안해. 확실하게 정리될까? 오케이. 자, 푼 친구들은 앞에 것들도 싹 다 한번 풀어가랍니다. 다 풀었구나. 미안해, 심심하지? 채점 한번 해볼까? 자, 여기서 바꿔놓고 봤는데도 아마 그렇게 좀 잘 보이진 않을 거예요. 식을 좀 정리해야 되니까 통분해야 돼요. 다 통분.
근데 통분은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분모 문제에다가 2를 곱해 볼게요. 분모 없애려고 2를 곱해 봅시다. 자,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는 2를 곱했기 때문에 약분돼요. 9개의 g 플러스 3h 빼기 2g가 되겠고요. 얘는 2 곱했으니까 4배의 3g 플러스 h. 그래서 12g 플러스 4h 플러스 2g가 되겠네요. 그래서 막상 정리해보면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9g, 2g 그렇죠? 7개의 gx가 남겠고요. 그 다음에 3개의 hx가 남겠고요. 분자에서는 14개의 gx가 남고요. 4hx가 남을 겁니다. 괜찮죠? 와, 그러면 무한대 플러스 3분의 무한대 플러스 4예요. 이 꼴만 놓고 본다면 얘는 무한대 플러스 3분의 무한대 플러스 4예요. 결론은 그냥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는 거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떻게 계산해요? 우리는 편의상 최고차계수비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큰 걸로 나누기예요. 큰 걸로 나누기. 큰 걸로 나누기. 왜 큰 걸로 나누기냐면 리미트 x가 무슨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분의 4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뭐 이런 게 있다고 친다면 그죠? 우리는 그냥 최고차계수비 4 이렇게 해서 끝내는데 이걸 그냥 외우고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엄밀하게 증명을 해줘야 돼요. 전부 다 이 기본에 관련된 내용에서부터 다 출발합니다. 자,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이런 것도 자, 이 중에서 제일 큰 건 뭐예요? x제곱이에요. 그렇죠? 얘에 비해서 얘는 작아요. 얘도 x제곱이 제일 커요. 그래서 원래 극한의 핵심은 큰 걸로 묶는 겁니다. 얘 가장 큰 걸로 묶어봤어요. 그럼 x제곱으로 묶었어요. 그러면 1 플러스 x분의 2 플러스 x제곱분의 3 분자도 제일 큰 게 x제곱이니까 x제곱으로 묶을게요. 그러면은 4 플러스 x분의 5 플러스 x제곱분의 6이야. 그러다 보니까 알아서 분모 분자에는 x제곱들이 지워져요. 그래서 큰 걸로 나누기가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이렇게 지워놓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나머지 극한값이 다 1로 수렴, 0으로 수렴, 0으로 수렴, 4로 수렴, 5, 이건 그냥 4로 수렴이라기보다는 4, 0으로 수렴, 0으로 수렴. 괜찮죠? 다 수렴해요. 다 따로 계산해도 된다는 거예요. 다 따로 계산해도 된다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1 플러스 0 플러스 0분의 4 플러스 0 플러스 0 이게 원칙적인 풀이에요. 그래서 값이 4로 나오는 거예요. 괜찮죠? 그냥 무작정 최고차계수비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큰 걸로 나누는 거예요. 극한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것들을 우리가 0으로 무시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극한의 출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괜찮죠? 극한값은 수렴값으로 본다. 0으로 수렴하니까 0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4가 되는 거.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어때요? 제일 큰 게 뭐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딱 봐도 무한대 플러스 3, 무한대 플러스 4. 결국 무한대분의 무한대잖아요. 제일 큰 게 무한대죠. 이거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왜 무시해요? gx로 나누니까. 괜찮죠? 원칙상 gx로 나누기 때문에 무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7 플러스 3 곱하기 g분의 h 분의 14 플러스 4 곱하기 g분의 h. 그러니까 요게 0으로 수렴. 이게 0으로 수렴. 그래서 그냥 7분의 14더라. 그래서 2로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엄밀한 증명에서의 풀이 방법인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근간에 해당하는 문제일 뿐이라서 이런 게 실제 고난이도에 그 자체로 발현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 그냥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교육청이니까 나왔지. 교육청은 1년 동안에 3월, 4월, 7월, 8월, 10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문제 정도 막 튀어나오는 건 얼마든지 가능한데 수능 30문제밖에 없는데 이런 건 낼 자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가 다 근간으로 포함되어 있는 걸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들어가냐? 그죠? 언제까지 이렇게 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객관식 단답형 용도의 풀입니다. 이거는 좀 빨리 보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보이면 되게 쉽게 보일 텐데 조금 말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에 관련된 풀이를 좀 봐야 돼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것도 어차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죠. 이거 따로 계산 안 돼요. 얼마로 가요? 그냥 무한대로 가요. 괜찮죠? 왜? 이거 무시하니까. 왜 무시하죠? 왜 무시하죠? 얘도 분명히 무한대인데. 다시 한번 큰 걸로 묶는 거예요. 그럼 어쨌거나 x세제곱은 둘에 공통 적용되는 거니까 얘는 일단 냅두고 두 개의 항에 관련된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한 거니까 둘만 극한 보내본다 그러면은 얘는 변화 없을 때 얘는 한없이 0으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세제곱으로 봐도 전혀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한대가 됩니다. 원칙상으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얘는 원래 풀이가 큰 걸로 묶어서 작은 거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극한의 사실 핵심 중에 하나예요. 작은 거 무시한다라는 거 자체가 큰 걸로 묶어주니까 보이는 거죠. 얘도 아까 전에 큰 걸로 묶은 거, 큰 걸로 묶는 거 한번 보였었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간단한데 어쨌거나 만약에 좌변에서 아니다, 첫 번째 항에서 3차 막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우변에서, 아니 오른쪽 항에서는 어때요? 여기 3차 아니면 절대로 수렴 안 해요. 괜찮죠? 이게 무한대로 갈 소지가 있는 애는 이쪽에서 다 지워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x세제곱이 나와야 돼요. 근데 만약에 개수가 똑같지 않으면 어때요? 개수가 똑같지 않으면은 한쪽으로 밀리죠.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 가죠? 그렇죠? 무조건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지워줘야 돼요. 그래야 수렴의 여지가 생겨요. 괜찮죠? 그러면은 얘가 x세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수렴하려면 뭘 빼야 돼요? 수렴하려면 일단 x세제곱 플러스 4x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수렴의 여지가 생겨요. 괜찮죠? 그래야 수렴의 여지가 생기고 나머지 상수항 요거 때문에 이제 뭔가 특정 값으로 수렴을 하는 거죠. 이때만 수렴해요. 결론 뭐냐면은 얘랑 얘는 F랑 G는 사실상 거의 완전히 똑같아야 돼요. 진짜로 상수항 차이밖에 없을 정도로 거의 완전히 똑같아야 돼요. 괜찮네? 그래서 지금 얘도 어떠냐면은 자 봅시다. 아니 그래 일단 G가 무한대로 가요. 아니 F가 무한대로 안 가면 절대 수렴 안 되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로 똑같냐면은 2fx랑 3gx가 사실상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상수항 차이밖에 안 날 거예요. 괜찮네? 거의 근사하게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EF랑 3G랑 똑같다고? 그럼 F 대신에 2분의 3G 쓰면 되겠네? 그쵸? F 대신에 2분의 3G.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이런 거. 왜냐면 같은 게 아니고 한없이 같은 거 뿐이니까. 그래서 객관식 단답형 용도 풀이에서는 여기에서 F 대신에 2분의 3G. 2분의 9G. 빼기 G. 얘는 2분의 3G 쓰면은 얼마 나오죠? 6G. 플러스 G.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경우에 얘는 2분의 7g. 얘는 7g. 그럼 약분하니까 그냥 2가 되네요. 괜찮죠? 진짜로 2가 맞죠? 왜? 실제 f는 이거잖아요. 근데 h가 있으나 만한 거잖아요. 2분의 3g랑 거의 동급이라는 거예요. 괜찮네? 2분의 3g랑 동급이에요. 괜찮지? 오케이. 그래서 객관식 단답형 용도에서는 그냥 요 정도로 문제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요렇게 문제 풀어도
수능에도 어차피 객관식하고 단답형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실제 문제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간단한 문제가 나올까요? 안 나와요. 보면 알겠지만 계산해서 무한대로 갈 소지가 다 날라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얘는 계산 안 되는 걸로 줘요. 요거 얼마냐, 이런 식으로 줘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잖아요. 실제로 계산해야 되는데 뚜껑이 덮여 있어가지고 얘가 계산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분자를 유리화하면서까지 분모에 무리식이 나오면서까지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실제로 분자가 계산이 되니까. 그러면 분모는 루트가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근데 상관이 없어요. 얘는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라서 어차피 무한대예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는 어차피 무한대라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얘는 1창만 보면 되는구나. 그쵸? 얘가 어차피 1창으로 나갈 거라서 이건 x로 봐도 돼요. 얘는 1로 보면 되겠지? 그래서 1 플러스 1분의 4가 되니까 그냥 이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같은 경우는 원래 큰 걸로 묶어서 정리하는 거지만 99%의 문제가 다 켤레 처리해서 푸는 문제예요. 왜? 켤레 처리로 하는 문제가 아니면 죄다 이런 식이어가지고 그냥 보면 답이 나와요. 괜찮죠? 그래서 항상 뭔가 씌워져 있습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얘도 지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지만 얘는 켤레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치환으로 들어가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인 극한의 성질에 관련된 것들은 일단 다 봤고요. 나머지는 그냥 숙제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유형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거 지워도 될까? 지워도 되죠? 오케이. 좀 내가 욕심이 많아서 좀 말이 많았는데 엄밀한 그 내용을 좀 알았으면 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 엄밀한 표현을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자신감이 달라져요. 진짜로. 무조건 답을 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으면 고난이도가 들어가더라도 풀이 과정상 똑같이 풀이가 나오더라도 확실해 라고 하는 사람과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풀이가 나오더라도. 근데 이게 맞나? 라고 하면은 뒤로 가는 추진력이 약해져요. 뒤로 갈 때 자신감이 떨어져요. 근데 여기까지는 확실해. 그러면 그 뒤는 그냥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위는 더 이상 검토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가는 힘이 달라집니다. 알았어, 미안해. 너무 피곤하지? 자, 그러면은 유형 4번은 이제 0분의 0꼴에 관련된 거. 인수분해 약분하거나 미분계수 정의. 지금은 미분계수 도함수를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인수분해해서 약분 처리하는 것밖에 없을 거예요. 유형 4번은. 자, 그러면은 요거는 좀 쉬우니까 기본 문제 23번부터 26번까지는 그냥 나중에 한번 풀어보기 바라고요. 28번 한 번만 좀 봐봅시다. 28번. 문제 오류가 있어? 4번 정답 6번인데 여기에 3번이라 돼 있거든요. 답도 6이라 돼 있어. 미안. 다들 아무 문제가 없네. 그쵸? 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 에다가 fx 들어갔으니까 똑같이 그냥 인수분해 약분 처리한 걸로 그쵸?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얘가 지금 11호 수렴한다고 얘기했죠? 뭐 물론 치환에서 원래는 fx가 수렴하는 걸 봐야 되지만 그냥 미안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갈게요. 수렴하니까 나왔겠지? 그쵸? 수렴하니까 나왔겠지? 그래서 그냥 3이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중간에 29, 30은 일단 좀 넘어가고요. 미안해 갑자기 좀 훅 올라가는데 32번 풀어볼게요. 난이도가 갑자기 좀 훅 올라갑니다. 자, 힌트를 조금만 가볼게요. 자, 다함수 gx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다함수식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아쉽게도 여기서는 몇 찬지까지 가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식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gx-2x가 존재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존재한다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극한이 나오면 꼴부터 확인을 해봐야 돼요. 지금 분모가 0으로 가요. 분모가 0으로 간다. 근데 존재해야 돼요. 분모가 0으로 가는 경우 중에서는 0분의 0, 0분의 상수, 0분의 무한대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럼 얘는 무한 들어가고요. 얘도 무한 들어가요. 얘만 뭐가 나올지 몰라요. 이게 수렴일지 발산일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렴할 수 있는 유일한 케이스가 0분의 0밖에 없어요. 분모가 0이면. 그러니까 분자가 무조건 0일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얘는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분자 극한값. 근데 gx는 다함수니까 당연히 1에서 연속 2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1에서의 극한값이 1에서의 함수값과 똑같을 거고 얘는 마이너스 2로 수렴하겠죠. 그게 무조건 0이어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G1은 일단 2인 걸 알 수 있습니다. G1은 2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물론 G1이 2인 것보다는 원칙상 우선 극한이 2인 걸 써줘야 되는데 다함수니까 그냥 G1이 2라고 쓴 거예요. 원래는 극한값을 준 겁니다. x가 1로 갈 때 gx의 값이 2로 수렴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x에다가 2를 집어넣어 보면은 f1 빵. f1은 어차피 0으로 가요. 괜찮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g는 지금 극한값이 얼마인지가 나와 있어요. 아니 연속이니까 당연히 다함수니까 연속이라서 함수값도 알고 있는 거랑 똑같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식에서 놓고 본다면 뭐가 문제예요? gx? 아니, 얘는 어차피 2로 가요. 꼴 한번 봐봐요. 분모 0으로 가죠. g는 2로 가요. g1은. f가 지금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분모에는 x-1이라는 인수를 누가 처리해줘야 돼요? fx가 처리해줘야 돼요. 얘가 처리해줘야지만 문제가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fx의 인수가 있는 걸 못 보니까 아예 fx를 바꿔줘야죠. fx를 딴 걸로. 그럼 넘기면 x-1 곱하기 gx 넘기면 마이너스 x-1이 되기 때문에 fx 대신에 x-1로 묶었을 때 gx 빼기 1로 바꿔 써주면 되는구나. 이거 갖다가 그냥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럼 당연히 x-1이라는 인수가 그냥 바로 눈에 띄잖아요. 약분 처리해서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다 했네. 뭐가 무슨 꼴인지 어떻게 알아요? 꼴은 그냥 보면 돼. 꼴이라고 하는 거는 극한에서 일단 숫자를 집어넣어 보는 거야. 얼마로 수렴할지 보이니까. 그게 0분의 0이지. 무한대인 건 어떻게 알아요? 무한대인 거는 넘으면은 또 무한대인 게 나와요. 또 지금 여기에서는 어차피 2 집어넣으면 3 되겠죠. F는 3. 그 제곱이니까 9 빼기 9니까 0. 얘도 0분의 0 꼴인 거지. 그래서 인수분해서 약분해줘야 되는데 아쉽게도 얘는 fx에 관련된 인수를 찾을 수 없으니까 그냥 통으로 갖다가 써줘야 되는 거. 지금 역수. 그래서 x-를 약분해주면 돼. 그치, 걔는 어차피 분모도 수렴하고 분자도 각각 다 수렴하죠. 인수마다. 그래서 분모는 그냥 2로 수렴하는 걸로 보여주면 되고 다 따로 계산하면 되니까 분자는 G1 빼기 1. G1이 2니까 2 빼기 1. 근데 G가 또 있지, 곱하기로. 자,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가 분모에 무조건 0분의 0꼴이면은 다항함수에서는 무조건 x-1이라는 인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걔만 찾아서 지원해야 돼요. 무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x-1이라는 인수가 그냥 좀 대놓고 보이니까 넘어가는데 fx에 무조건 x-1인 인수가 있다. 꼴 보면 알죠. 얘는 지금 0으로 안 가니까. 그래서 fx를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서 인수를 끌어내는 거야. 그래놓고 갖다가 집어넣어주면은 fx 대신에 x-1 곱하기 gx-1 곱하기 gx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x-1 이제 약분 됐죠.
그리고 다시 한번 꼴을 봐봐요. 꼴을 본다라는 건 넣어보는 거예요. 넣었을 때 만약에 그게 수렴하면 따로 계산해도 되니까. 그렇죠? 그럼 얘는 분모가 2로 가죠. 분자는 G1 빼기 1, G1이 2니까 2 빼기 1, 1로 수렴하네요. 얘도 G1이니까 2가 되죠. 그러니까 다 따로 계산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따로 계산했다, 리미트 분배해서 따로 계산했다 라고 본다면 얘 때문에 2가 되고 얘는 G1 빼기 1로 수렴하고요. 얘는 G1으로 들어가니까 2분의 2 빼기 1 곱하기 2가 되지 않냐. 그래서 2분의 2라서 그냥 1로 수렴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자, 큰 걸로 나누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최고차 계수비로 봐도 되지만 문제 2개밖에 없죠. 솔직히 지금 여기 있는 게 지금 기출문제들이 완전히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기출문제 중에서 일단 쉬운 것들 같은 경우에는 겹치는 문제 다 뺐어요. 겹치는 문제 다 뺐고요. 하나씩만 들어가 있어요. 하나씩만. 그리고 뭐야 이거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스텝 1에 있는 거? 아니 미세하게 조금씩 다 달라요. 조금씩 다 다릅니다. 다 걸렀어요.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것만 남긴 겁니다. 그래서 유형 5번 보면 문제가 2개밖에 없어요. 스텝 1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거 중요도가 떨어져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극한을 배우는 핵심은 0분의 0 때문에 있는 거지 얘네는 부수적인 거예요. 이거 부수적인 거. 겸사겸사 곁다리로 같이 극한을 좀 더 연습해보자 취지인 것 뿐이라서 0분의 0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33번 요거 한번 직접 풀어볼게요. 요런 게 뭐 수능에 나올 가능성은 지극히 낮은데 그래도 알긴 알아야 되니까. 지금 2점짜리라고 얕보면 안 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많이 틀려요. 33번 진짜로. 다른 문제 다 어디 갔다고요? 응? 다른 문제 다 어디 갔다고요? 안 넣었어. 그냥 버렸어. 그래서 중요한 건 다 넣었으니까 이것만 봐도 충분해. 참고로 나중가슴 33번 문제가 답이 1, 2초 만에 나와야 돼요. 지금 실수 없이 어디가 실수 포인트인지가 그냥 바로 보일 정도가 돼줘야 됩니다. 1, 2초 만에 나와야 돼요. 그냥 딱 보면 그냥 나와야 돼요, 답이. 자, 조금씩 차이가 나죠? 자, 일단 그 최고차 계수비로 생각해보면 잠깐. 아니 이게 솔직히 지금 거의 다 맞았어요. 그래, 원래 풀이 방법을 일단 한 번만 좀 볼게요. 원래 풀이 방법. 마이너스 무한대는 솔직히 좀 보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꼴부터 한번 봐봐요. 꼴 보면은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 그 플러스 무한대가 되겠죠? 얘는 어차피 쩌리니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마이너스가 또 붙었으니까 플러스 무한대가 될 거예요. 괜찮죠? 그럼 분자는 1은 별로 신경 안 쓴다 그러면은 분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답이 음수예요. 양수가 나오면 안 됩니다. 실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 오답 중에 하나가 4번이에요. 4번. 근데 답은 2번입니다. 음수가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꼴부터 자꾸 보라는 거예요. 꼴을 봐야 어떻게 처리가 될지 보이니까. 그럼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잖아요. 그럼 가장 큰 걸로 나눠주면 되는데 가장 큰 걸로 나누면은 그러니까 x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x로 나눠서 갑시다. 분모 문자를 x로 나눠서 갑시다. 그럼 x로 나누면은 1 플러스 x분의 1. 그 다음에 루트 x분의 x제곱 플러스 x 빼기 1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제곱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곱근 안으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죠? 제곱으로 들어가겠죠? 그쵸? 자, 그래서 얘는 루트 1 플러스 x분의 빼기 1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나오니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네. 플러스 무한대고 마이너스 무한대고 어차피 얘는 0으로 갑니다. 괜찮죠? 얘도 0으로 가요. 아, 잠깐만. 이거 안 써도 괜찮아요. 왜? 결론 넣고 보니까 어때요? 1 빼기 1 1 뭐야? 오잉? 그쵸? 이상하죠? 그죠? 잘못 나온 거예요. 잘못 나온 거. 자, 지금 여기 풀이 중에서 어디가 틀렸을까요? 뭐가 문제지? 1번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 둘 사이에 같은지 다른지를 보는 거고 2번은 얘네 둘 사이에 같은지 다른지를 보는 거고요. 3번은 둘 사이에 같은지 다른지를 보는 거고 4번은 둘 사이에 같은지 다른지를 보는 거예요. 1, 2, 3, 4번 중에서 뭔가가 틀렸어요. 자, 일단 한 명 1번이라고 했고요. 한번 찾아볼게요. 어디가 틀렸을까? 한번 써볼까? 틀린 거 번호. 자, 확률은 25%. 확률 25%. 괜찮은? 뭔가 이상이 있으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게 나오죠. 이거 무한대로 나와버리잖아요, 이러면은. 근데 무한대로는 답이 없죠. 자, 3명은 포기. 자, 틀린 번호가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여기 틀렸어요. 1번은 괜찮아요. 미안해. 1번은 괜찮아요. 왜냐면은 이건 분모 분자를 그냥 x로 나누기만 한 거라서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얘는 문제가 돼요. 왜? 뭐야? x는 아니 루트 x제곱 아니야? 그죠? 제곱근 안으로 들어간다면 제곱해서 들어가야지. 자, 이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봐봐. 이게 돼요? 안 됩니다. 얘는 절대값 x예요. 괜찮죠? 절대값 x.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2라면은 이건 루트 2의 제곱으로 쓰는 게 맞아요. 마이너스 2면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되죠? 얘는 지금 마이너스 2고요. 얘는 루트 4니까 2예요. 둘이 같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은 음수는 그러면 제곱근 안으로 집어넣을 때 어떻게 집어넣냐? 마이너스 떼고 집어넣어야 돼요. 마이너스 떼고 집어넣어야 돼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x가 음수예요. x가 음수인데 그냥 그대로 집어넣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얘는 집어넣는다면은 마이너스 루트 x 제곱으로 해서 얘만 약분해줘야 돼요. 괜찮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분의 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답입니다. 이게 원칙적인 풀이 방법. 자,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런 거 실수 나올 여지도 있잖아요. 실수 나올 여지도 있으니까 차라리 어떻게 보는 게 좋아요? 이 마이너스 무한대 때문에 헷갈리는 거면은 그냥 아예 치환을 해주는 게 좋아요. 뭘로? x 대신에 마이너스 t 같은 걸로 치환해 놓으면은
어차피 t는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럼 보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x 대신에 마이너스 t 집어넣으면은 t제곱 마이너스 t, 얘는 플러스 t, 얘는 마이너스 t 플러스 1 이렇게 나가니까 어차피 저리들 무시해서 놓고 본다면은 t 플러스 t분의 마이너스 t, 그쵸? 그래서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t 플러스 t분의 마이너스 t를 해서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로 봐도 됩니다. 괜찮죠? 치환해서 보는 게 좋아요. 마이너스 무한대는 좀 헷갈립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은 우리 아까 전에 내가 퀴즈로 낸 거기 때문에 이건 그냥 숙제로 할게요. 한 문제밖에 없죠. 0 곱하기 무한대꼴. 얘는 반드시 0분의 0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밖에는 풀 수가 없어요. 얘는. 자, 그럼 이제 미정계수 결정. 미정계수 결정은 다시 한번 이 네 가지 꼴, 이 네 개 제외하고는 그냥 다 꼴만 봐도 결정이 됩니다. 이 네 개만 뭐가 나올지 모르는 애들이에요. 이 네 가지 꼴에 관련돼서 미지수가 중간에 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나오려면 이 미지수는 얼마야 되느냐? 라는 거 뭐 기본적으로 다들 알고 있을 거니까 오랜만에 풀어보는 거라서 어려운 거보다는 쉬운 거 일단 하나 정도만 좀 볼게요. 지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 관련된 거는 지금 딱히 없었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 관련된 거.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쪽에서 그냥 하나만 좀 볼게요. 38번. 미안해. 39번으로 갈게. 자, 요거 하나 직접 좀 풀어볼게요. (33번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조금 편레 씌우는 게 아닙니다. 근데 39번은 꼴 자체가 분모가 0으로 가요. 분자가 0이어야지만 돼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네. 미안해. 착각했네. 자,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가 무조건 0으로만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A는 무조건 얼마일 수밖에 없어요. 0 곱하기 무한대 아니야. 6 7번이야. 이거 한 문제밖에 없어. 그럼 0 곱하기 무한대. 왜냐면은 x가 2로 가면은 0분의 1이지. 0분의 1이니까 무한대예요. 그리고 얘는 3분의 1 빼기 3분의 1이니까 0이지. 그래서 무한대 곱하기 0. 무한대 빼기 방법이 어딨어요? 그거는 그냥 문제 중간에 녹였어요. 무한대를 유리화하면 안 돼요? 유리하면 안 돼. 그럼 여기 무한대분의 무한대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방금 아까 쓴 걸로 봤잖아. 마이너스 무한대잖아요. 네. 그럼 얘는 플러스 무한대 되지. 네.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에다 마이너스 씌웠으니까 플러스 무한대지. 네. 그러니까 플러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그러니까 부호는 음수인데 무한대분은 무한대인 거지. 그렇게 찾아야 돼. 그래서 모든 극한은 일단 꼴부터 확인해 봐야 됩니다. 꼴부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처리를 해줘야 돼요. A까지는 괜찮지? 그러면은 분모가 0이라서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가 있잖아요. 분자에도 무조건 x 플러스 3이 나와야 돼. 그걸 켤레로 씌워서라도 끄집어내야 돼요. 제곱근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자, 다시 한번 꼴만 놓고 본다면 분모는 0으로 가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분자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루트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플러스 ax, 얘가 0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분모가 0이기 때문에 분자가 0이 아니면 절대로 수렴값이 안 나와요. 그렇죠? b라고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지금 주고 있으니까, 상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수렴하고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수렴하니까 각각 따로 계산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따로 계산하면은 루트 9 플러스 3 빼기 3, 얘는 마이너스 3이 가 0으로 나와야 되는 거라서 얘는 지워지면은 3 빼기 3a는 빵이 들어. 그래서 일단 a가 1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다시 a가 1인 상태에서 식 정리에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면 b를 뽑으려면 이 좌극한 값을 구해줘야 돼요. 분의 루트 x제곱 빼기 x 빼기 3, 그 다음에 플러스 맞나? 플러스 x가 되겠죠. 괜찮죠? 그러니까 분자에 무조건 x 플러스 3인 인수가 있어요. 그렇죠? 분모에 인수가 있으니까 분자에 무조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얘가 계산을 해야 보이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죠. 이게 일부러 제곱근식을 껴가지고 인수가 숨겨져 있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분수꼴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걸 통분해야 인수가 보이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어요. 괜찮죠? 그래서 무리식 나왔다, 켤레로 처리해 주는 거고요. 분수꼴 나왔다, 그냥 통분해서 처리해 주면 알아서 인수가 나옵니다. 괜찮죠?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x 플러스 3분의 1 빼기 아니다, x 플러스 4분의 1 빼기 1,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얘도 지금 인수가 있는 거야. 지금 얘가 마이너스 30으로 0 나오죠? 분명히 x 플러스 3인 인수가 있는 거야, 이런 것도. 그걸 통분을 해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x 플러스 3인 인수가 있어요. 괜찮죠? 무조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있을 텐데 그거를 켤레 씌워서 가주자라는 거죠. 그래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x 플러스 3 곱하기 이거 켤레를 곱하니까 루트 a 마이너스 b를 분모 문제에다가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루트 a 마이너스 b를 분모 문제에다 곱해주면은 얘 제곱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에서 얘 제곱 한번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식은 x제곱 지워지니까 뭐야, 요게 그쵸, x 플러스 3인 인수네요. 그래서 걔를 찾아가지고 이제 정리만 해주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은 얘는 아까 전에 본 것처럼 9 플러스 3 빼기 3, 루트 9가 되겠고요. 얘는 마이너스 3 집어넣었으니까 플러스 3 되겠죠. 분자는 이거 약분했으니까 지금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1로 나오죠. 그래서 지금 분자가 마이너스 1이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1인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A값과 B값을 모두 구할 수 있네요. 자, 그래서 둘 더하면은 얼마? 6분의 5. 그래서 답이 5번이 됩니다. 5번. 자, 그 다음에 스텝 2 한 문제가 있기는 한데 요거는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그냥 풀이가 똑같아요. 풀이가 똑같은데 식이 조금 지저분해서 그런 것 뿐이니까 나중에 한번 숙제로 풀어보기 바라고요. 자, 유형 8번으로 갑시다. 자, 다항 함수의 결정. 솔직히 말하면은 수열의 극한, 아니 수열이 된다, 함수의 극한은 유형 8번만 잘하면 돼요. 유형 8번만. 이 안에 모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42번을 한 번만 설명을 해볼게요. 42번을 풀리는 친구는 그냥 풀기 바랍니다. 자, 항상 가나 조건이 나오면은 가조건을 먼저 해석하기 바랄게요. 왜냐면 순서 가지고 장난 잘 안 칩니다. 순서 가지고. 자, 가조건을 봤을 때 fx가 당함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함수.
자, 분모가 무한대로 갑니다. 분모가 무한대로 가니까 분자가 무한대로 가지 않으면 절대 수렴 안 해요. 수렴할 수도 있잖아. 무한대분의 0이나 무한대분의 상수나 무한대분의 무한대하면 이거 수렴하잖아요. 0, 0. 수렴하는데? 그쵸?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분자가 0이나 그냥 상수로 가면 안 돼요. 무조건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가야만 0이 아닌 값으로 수렴을 합니다. 그럼 분자가 무한대로 가겠네. 한마디로 분자는 x라는 인수를 갖고 있겠네. 적어도 상수함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얘가 분모 2차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큰 걸로 나누기 2창으로 나눴을 때 딱 상수만 남아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분자도 무조건 2차 함수여야만 되겠고 그 2차 항의 개수가 뭘로 나와야 된다고요? 2로 나와야 돼요. 그렇죠? 나머지 1차항과 상수항 모르니까 그냥 미지수를 일단 써봅시다. 괜찮죠? 그래서 얘는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얘는 밑에 것들은 어차피 x제곱으로 나누면 의미가 없죠. 그냥 한번 검증 차원에서 x제곱으로 나눠볼게요. 그럼 얘는 2 플러스 x분의 a 플러스 x제곱분의 b니까 약분이 아니고 빵빵 되니까 2가 되는 게 맞네요. 그죠? 다시 한번 봐도 맞아요. 무조건 분모가 2차면 분자도 2차야 되고 그 최고차 계수비에 의해서 그냥 2가 나온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를 딱 보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예요. 우와, 이번엔 얘가 지금 3으로 나오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모가 0인 경우에는 자, 얘는 뭐가 될지 몰라요. 근데 얘는 무조건 발산해요. 물론 0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0 플러스인지 0 마이너스인지 확인해 봐야 되고 상수도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해 봐야 되니까 플러스 무한대인지 마이너스 무한대인지는 몰라요. 어쨌거나 발산한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정수 0이 아닌 때, 그죠? 정수 0은 아니 정의가 안 되니까 얘도 그냥 무한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조건 발산이에요. 근데 수렴하고 있잖아요. 분자가 0이 아니고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식이 일단 1번 F0은 0인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그 극한값 자체가 0으로 간다라고 3으로 간다라는 걸 생각해 주는 건데 지금 F0이 0이 되려면 당연히 어때요? B가 빵이어야 되죠? B가 빵. 분모에 X라는 인수가 있으니까 분자에 무조건 X라는 인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수항이 있으면 절대로 X라는 인수가 안 나오죠. 그래서 무조건 B가 0일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그럼 fx는 2x제곱 플러스 ax네. 그 fx를 그대로 얹어 놓으면은 자, 분모 분자는 인수끼리 0분의 0이 되는 그 인수들을 서로 약분해 줄 수 있겠고요. 얘는 2x 플러스 a가 될 테니까 나머지 수렴하는 거 극한 따로따로 계산해 주면 a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a가 3이구나.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fx가 2x제곱 플러스 3x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가조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뭘 알 수 있다고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차수와 최고차 계수를 알 수 있어요. 최고차 차수와 최고차 계수, 가조건에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에서는 최고차 차수와 최고차 계수를 알 수 있고 나조건에서는 뭘 알 수 있어요? 얘는 상수항과 1차항을 알고 있는 거예요. 2개씩 정리가 돼요. 2개씩. 얘도 식 2개짜리고요. 얘도 식 2개짜리입니다. 이건 차수와 최고차 계수. 이거는 상수항과 1차항. 왜 1차항이냐면 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인수분해 약분한 걸로만 봤는데 미분계수 정의로 볼 수 있는 문제죠, 얘는. 자, 참고적으로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요 식 자체를 뭘로도 볼 수 있어요? F'0으로 볼 수 있어요. 괜찮나요? 왜냐면 x 빼기 0분의 F0이니까. F0이 어차피 0이니까. 그래서 1차항 계수예요. 괜찮나요? 이거 눈치 빠르면 보면서 뭐야? 상수항은 빵이네? 분자 빵이어야 되니까. 1차항의 계수는 3이네? 이렇게 그냥 바로 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엔 이 정도로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f2 값을 구해라. 그럼 답이 얼마예요? 428 플러스 6이니까 14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조금 어렵긴 하지만 45번으로 한번 좀 가봅시다. 45번. 다함수라는 용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요. 이 말 자체에서는 연속함수라는 조건, 아니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조건도 이미 준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다함수라는 조건은 엄청나게 큰 조건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그렇지. 왜냐면 얘가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2차 항이 최고치 2차 항기수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그게 맞아요. 자, 가조건에서 놓고 본다면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fx 플러스 1이 0으로 가요. 그러면 x제곱분의 fx 자체가 얼마로 수렴한다? 그죠? 걔가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라는 거야. 그죠? 가조건에서 x제곱분의 fx가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라는 거야. 원래는 뭐 증명해서 써야 되는 거기는 하지만 그렇죠? 어차피 이게 수렴 안 하면 어차피 값이 안 나오겠죠? 이게 무조건 마이너스 1로 수렴해야지만 빵이 나올 겁니다. 이게 수렴하는 경우만 문제가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것만 딱 보고 fx는 마이너스 x제곱이구나 플러스 ax 플러스 b구나. 그쵸? 이런 내림차순으로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자, 이거를 원래 풀이 방법대로 한번 해볼게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더 많이 해도 돼요. 이 자체로 그냥 얘가 마이너스 1 간다로 봐도 되지만 이런 관점도 필요하니까 그냥 설명을 할게요. 이걸로 문제 풀어도 돼요. 이렇게 문제 풀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어차피 분자도 다항함수예요. 통째로 다항함수예요. 근데 분모가 2차예요. 그러면 분자는 2차 미만이어야 돼요. 2차 미만. 괜찮죠? 2차 미만인데 1차인지 상수인지 몰라요. 아예 모르네. 몰라. 그냥 1차 이하의 다항식이라고 생각을 하자. 괜찮네? 그래서 x제곱 넘겨놓으면은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써도 됩니다. 괜찮죠?
이거 앞으로도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써주기 바라고요. 나조건 같은 경우에는 분모 0으로 가죠. 부자 당연히 0으로 가야 돼요. F형은 일단 무조건 3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1번 F0이 3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는 이 극한값 자체가 마이너스 1로 간다 라는 걸로 생각해 줘야 됩니다. 아쉽게도 얘가 x제곱이라서 미분계수 정의는 안 돼요. x만 있었으면 이건 그냥 F'0으로 봐도 됩니다. 그렇죠? 지금은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얘는 2번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그렇죠? fx 그대로 끌고 와서 그냥 갖다 집어넣어야죠. 그럼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마이너스 3 이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0분의 0꼴인데 지금 수렴을 한다. 분모가 x인수 2개를 갖고 있어요. 그럼 분자도 x인수가 몇 개여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뭐 뻔합니다. 이거 좀 괜찮나? 그치, 칼대로 들어가서. 이거 이렇게 또 이렇게 돼요. 그치, 근데 그게? 근데 이렇게를 알고 들어가야죠. 알아야지. 왜요? 어떻게 알아요? 근데 시작 자체를 처음부터 알 수는 없고 지금 생각해 보시는 게 이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잖아요. 얘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고. 0콤마 0인데. 응? 0분의 0. 그치. 0분의 0 아닌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 분의 무한대 빼기 무한대. 근데 결국엔 0분의 0이긴 하네. 근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켤레 씌워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켤레를 씌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제곱이 0분의 0 아닌데? 알파랑 베타는 값을 모르는 거지. 합만 알고 있는 거라서. 여기 2x고 여기 x 플러스 a가 아니고 4x 플러스 a니까 이거 그냥 x로 나누는 거 아니에요, 전체? 그치. 근데 화장실 가야 돼요? 요거 하고 장난 쉬어다 갈 거라. 잘했어. 이렇게. 그치. 왜냐면 봐봐요. 분모가 x인수가 2개가 있어. 분자에서 x인수 2개가 약분이 되지 않으면 절대 수렴 안 돼요. 그러면 분자가 x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돼줘야 되는데 그러면 상수항이 있으면 될까? 그러니까 b는 3이에요. 1차항이 있으면 될까? a는 빵이야. 이거 다 없어져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지. 괜찮아. 자, 그래서 나머지는 끝났네요. 이게 x라는 인수를 2개 갖고 있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a가 빵 나와야 돼요. 1차 상수는 아예 존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a는 빵이고 b는 3이구나. 따라서 최종적으로 fx라는 식 자체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이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이게 확실히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f2를 구한다. 이가 답이 되겠네요. 괜찮죠? 잠깐만 10분만 쉬었다 갈게. 36분까지. 화장실이